자, 오늘은 우리나라에 사기꾼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흔히 자주 섞인 말로 한국은 사기공화국이다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사실 한국은 안전한 국가죠. 범죄율 자체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근데 유독 사기 범죄만 이상하게 높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세상에 사기꾼이 많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철학자 니체의 이야기였죠. 니체가 생각하기에 인간이 다른 동물에 비해 지적인 능력이 발달한 이유는 그걸 통해 천적이나 포식자를 속일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걸 잘해서 그 무자비한 약육강식, 자연 선택의 진화 과정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니체의 생각에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속이거나 거짓말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이런 니체의 통찰이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건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거짓말을 하죠. 그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거짓말을 전혀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넷플릭스의 삼체라는 SF 드라마에서 외계인이 인간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삼체인들한테는 거짓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이유는 텔레파시로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입니다. 뇌파 자체로 소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망토 소녀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죠. 늑대가 할머니를 먼저 잡아먹고 할머니 분장과 할머니 목소리로 아이를 속였다고 하니까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릅니다. 삼체인은 마음속이 서로에게 다 보이는 방식으로 소통하니까 거짓말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삼체인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결국 인류와 공존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된 거죠. 자신들이 인간을 멸절하지 않으면 인간에게 멸절당하게 된다고 본 것입니다. 저는 삼체인의 판단이 맞다고 봐요. 속이는 게 가능한 존재와 그게 불가능한 존재가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자가 전자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고 고통받다가 결국 죽게 되겠죠. 손자병법에도 그런 말이 있죠.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걸 백전백승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분도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되죠. 상대의 수를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질 수 있겠어요. 삼체인이 두려움을 느낀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니체 얘기나 삼체 얘기는 인간 일반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왜 하필 한국에서 이런 식의 누군가를 속이는 사기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걸까요? 거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아서 그런 거죠. 예컨대 한 10억 사기를 치고 돈 빼돌린 뒤에 걸렸어요. 그래서 금고형 5년, 유죄 판결 맞고 감옥에서 살고 나오는 거죠. 안 걸리면 진짜 좋은 거고요. 걸려도 5년간 교도소밥 먹으면서 연봉 2억짜리 일한 셈 치는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남는 장사예요. 그러니까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사기를 치려면 사기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요. 한국에 사기 범죄가 많은 이유는 사기꾼이 많아서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그 사기꾼의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아니 사기당한 것도 억울한데 그걸로 욕까지 먹어야 하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사기당한 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있겠어요. 다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기꾼은 물론 나쁜 사람들이죠. 그래서 처벌 수위도 높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뭐 100년, 200년 형량 때려서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들어야 해요. 걸리면 못 나온다는 생각을 해야 그나마 그런 시도를 덜 하게 되겠죠. 한국은 사기죄로 10년 이상 받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피해자들 자살하고 가정 파탄나고 인생 폭망하고 해도 가해자는 멀쩡하게 몇 년 살다 나오거나 심지어 집유로 그냥 죄인 신용만 하다 끝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상황에서 욕하고 비난하고 이런 게 무슨 소용이냐 싶어요. 사기꾼들은 그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걸 신경 쓰는 사람은 오히려 피해자들이에요. 방금 전에도 그 얘기했죠. 사기꾼들은 얼굴이 두꺼워서 그러든 말든 신경도 안 쓰는데 피해자들은 누가 나 욕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거에 매우 민감하다는 거예요. 자,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영상 시작할 때 니체 이야기도 했고 삼체 이야기도 했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인간은 원래 거짓말하는 존재다 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거짓말을 해 이 나쁜 놈아? 이렇게 아무리 비난해봤자 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왜 하겠어요? 그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기꾼은요 계획범들이에요. 충동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계산기에 두드려서 이익으로 결론 나니까 한번 해보자 이러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해보자라고 했잖아요. 한국인들은 뭔가를 시도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사기를 치는 사람도 그렇고 당하는 사람도 그렇고 다 뭔가를 시도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범죄로 이어지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가까운 일본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그런 게 있어요. 일본에는 100년, 200년 된 가게들이 많죠. 음식점도 그렇고 여관도 그렇고 가업으로 대를 이어 계속하는 거예요. 심지어 500년이 넘는 점포들도 많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은 그런 게 없죠. 부모가 농사를 짓든 음식점을 하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는 겁니다. 내가 공부 잘하면 의사, 변호사 되는 거고 운동 잘하면 국가대표 되는 거고 끼 많으면 연예인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런다고 부모가 섭섭해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너 대박 나면 나도 덕 좀 보자 이런 식입니다. 한국 사람들
사람들은 부모가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나도 그런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은 아주 많이 하죠. 네가 그걸 했다고?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네. 바로 이거예요. 이게 아주 한국인만의 독특한 면이 아닐까 하는데요. 국민적 동질성이 강해서 그런 건지 어디서부터 이런 생각이 시작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너나 나나 뭐가 달라? 네가 하면 나도 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누가 뭘 했는데 잘 됐다고 하면 죄다 그걸 하려고 한다는 거죠. 유행이 순식간에 번지고 순식간에 사그라들고 하는 것도 이런 기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위 냄비 근성이라고 하죠. 이게 반드시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도전 정신이나 경쟁심 같은 게 강하다는 거잖아요. 어쩌면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초고속 성장의 비결 중 하나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부작용도 있는 거죠. 한국에서 사기꾼으로 크게 한탕 해먹는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당하는 사람들 역시 이런 기질이 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겁도 없이 새로운 거에 뛰어드는 거예요. 잘 모르면서. 이게 중요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뛰어드는 거죠. 한쪽은 속이고 다른 쪽은 속지만 사실은 둘 다 뭔가를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던 걸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공통점이 있지만 근데 확실히 다른 점이 있죠. 그게 뭐냐면 사기꾼은 기본적으로 뻔뻔한 사람들이에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상상도 못하죠.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인간들이 존재한다는 걸 몰라요. 알아도 그게 자기 얘기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순진한 거고요. 그러면서도 좀 무모한 면이 있는 거죠. 따뜻하게 말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면 진짜 그런 사람인 줄 아는 겁니다. 사기꾼은 그냥 다짜고짜 처음부터 사기를 치지 않아요. 나름대로 공을 들입니다. 그래서 죄의식 같은 게 별로 없어요. 본인 생각에는 자기가 노력해서 낚시에 성공한 겁니다. 정성 들여 떡밥 뿌리고 타이밍 재면서 참고 기다리다가 왔다 싶을 때 낚아챈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이 짓거리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한국에서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이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상대가 지금은 좋은 말만 하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다른 말을 할 때 그때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나 혹은 그걸 잘 모른다면 그게 무엇이든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때 가서 야, 너 거짓말 했잖아. 이러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고소하고 해봤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예요. 슬프게도 그게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사기꾼들은 사람을 보면서 사기를 칩니다. 그 사람이 먹잇감인지 아닌지, 먹잇감이면 얼마나 큰 사이즈인지, 대박인지 중박인지, 그냥 한 끼 때우는 정도인지 이런 걸 다 보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세상을 잘 모르는데 돈이 많다면 그 돈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 말고도 아주 많아요. 사기꾼 눈에는 그게 자기 걸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초년 성공이 오히려 독이 된다는 말이 있는 거고요. 평생 직장 생활만 하다가 퇴사한 사람이 퇴직금 날리는 일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사기꾼은 그런 사람들만 노리거든요. 사기꾼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려면 동물 다큐멘터리가 도움이 됩니다. 표범은 힘들게 사냥에 성공해도 하이에나 떼가 나타나면 먹이를 두고 도망가 버립니다. 우리가 보기엔 하이에나가 표범 걸 빼앗은 거잖아요. 하지만 동물의 세계는 소유의 개념이 없어요. 표범이 잡았다고 해서 그게 표범 거라고 생각하는 건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강아지 키우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동물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건 인간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기꾼은 동물이랑 비슷한 소유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이들은 어떤 사람이 애써서 돈을 벌었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뺐으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사기꾼의 정신세계라는 겁니다.